사망사고 2건이 있습니다. 2건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첫 번째 사고입니다. 보행자 사망사고. 어제 질문이 올라왔어요. 4월 3일 대전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만 76세 아버님께서 우산을 쓰고 인도를 따라 걷고 있었는데요. 3차로에서 과속으로 달려오던 차가 급브레이크 밟아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스타렉스가 인도를 돌진했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돌아가셨답니다. 사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스타렉스가 오다가 미끄러지면서 인도로 돌진해서 우산 쓰고 가시던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대요. 현장에서. 여기에 에쿠스가 하나 있었대요. 에쿠스가 우측 깜빡이 키니까 이 차가 에쿠스는 전체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차선은 넘지 않았대요. 이 차가 과속으로 달려온 것으로 추정된답니다. 60도로에서 빗길에 80 넘은 것으로 보여진대요. 지금 현재 이제 속도는 분석 중이라는데요. 그러니까 깜빡이 켜니까 나한테 올까봐 놀래서 급브레이크 잡다가 수막 현상에서 튕겨진 것으로 예상된답니다. 이 에쿠스에겐 잘못이 없을 것 같다는 쪽으로 간답니다. 그치? 깜빡이만 켜고 아직 차선 안 넘어서 잘못 있다고 보기 어렵겠지? 그럼 이 차의 단독 사고로 봐야 되겠죠. 아버님은 잘못 하나도 없지. 인도를 걷고 계셨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자 질문이 이어집니다. 형사합의 언제 해야 되나요? 가해자로부터 죽을 죄를 지었다는 문자 3개를 받았습니다. 정확한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또 질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민사합의. 민사합의는 언제 해야 되나요? 적정한 합의금 액수는 얼마인가요? 변호사 선임 비용. 한 변호사께 일해야 할 경우 수임료는 얼마가 되나요? 민사합의뿐만 아니라 형사합의까지 다 해주시나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가해자 보험사를 상대하기 어려운 것인지. 인터넷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며 셀프 대응은 현재 불리하다는 내용이 그런 설명이 대부분입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내가 글로 쓰려면 얼마큼 써야 되겠어? 이거 답해 주려면. 아니, 질문은 간단해. 질문은 아주 간단해. 형사합의 언제 해야 되나요? 얼마에? 민사합의 언제 해야 되나요? 얼마에? 변호사 선임할까요? 뭐 해주나요? 변호사 선임 안 하면 어떻게 저 혼자 할 수 있나요? 아주 간단해. 이거 답변하려고 그러면 제가 글로 몇 페이지 써야 될까요? A4 용지로. 2장? 이거 2장이 어떻게 다 마무리해요? A4 용지로 10장 해도 다 못해요. 논문 한 권이에요. 이거 설명하려고 그러면 제가 1시간 설명해야 돼. 이거 상담하는 게 1시간입니다. 제가 저한테 상담 오시면 앉으시라 그러고 상담하는 게. 글로 쓰면 10장 갖고 되겠어요? 30장 써도 모자랄걸요? 결국 이게 다야, 그지? 형사, 민사, 변호사 선임 여부. 이거 말고 뭐가 있어? 글로 설명하기엔 너무 기네요. 유튜브에서 설명드릴까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 설명해 주시면은 한문철TV에서 아버지 사례를 소개해서 설명해 주신다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좋긴 한데 그럼 가해자도 볼 수 있잖아요. 오히려 가해자한테 그 대응책을 알려줄 것 같아 걱정이 되는데요. 괜찮을까요? 어차피 이제 한쪽만 알고 한쪽 모르는 거 없어요. 저한테는 피해자 측에서 질문 올라오고 가해자 측에 질문 올라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쪽에서 나한테 맡길 것 같아 이쪽에 유리하고 이쪽에 그렇게 할까요?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어차피 가해자 피해자 어느 쪽에서 질문해도 객관적으로 중간 입장에서 설명합니다. 상대에게도 도움되고 유족에게도 도움되는 설명이 제대로 된 거 아닐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설명 부탁드립니다. 내일 방송하는 건가요? 네, 내일 방송할 겁니다. 밤 12시까지 내가 이렇게 주고받았어. 네, 늦으시기까지 감사합니다. 근데 연금 맡고 계셨대, 연금. 자, 그래서 그 전에요. 형사합의 언제 해야 되나요? 형사재판 끝날 때까지만 하면 되죠. 적정한 합의금 액수 얼마인가요? 모르죠. 합의 안 되면 얼마큼 살까요? 전 1년보다 더 살겠지, 그지? 한 1년 반은 살아야 되겠지? 금고 1년 반. 2년까지는 안 가요. 왜 빗길에 감속하지 않고 과속했느냐? 그러다가 인도 돌진하고 피해자는 잘못 하나도 없다. 마음 같아서는 한 5년 이상 하고 싶지만은 전 실수기 때문에 한 1년 6월 정도 생각됩니다. 운전자 보험이 있으면 운전자 보험에서 옛날 거는 3천만 원 나오죠. 조금 옛날 거는 1억까지 나오죠. 요즘 거는 2억까지 나옵니다. 2억 정도면 형사합의할 생각을 해야 돼요. 옛날 거 3천만 원이면 합의 안 되죠. 저는 형사합의금의 기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가 합의가 안 되면 들어가 살아야 돼요. 이번 사건은 1년 6월이에요. 제가 볼 땐 약 1년 6월이에요. 뭐 2년도 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얼마 버는 사람이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다. 그럼 2년 들어가 살 거 생각하면 얼마예요? 2억 4천. 2억 4천에 자기의 자유로움. 그럼 3억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나 한 달에 300만 원 번다. 그러면 나 300만 원
1년에 4천만 원, 2년에 8천만 원. 나 운전자 보험도 없어. 나 1억 어디서 못 빌려. 나 몸으로 때울래.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형사합의금 액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형사합의금 액수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절반은 형사합의금이 있습니다. 그 절반 중에서 또 한 30%는 요즘 거고요. 또 나머지 70%는 옛날 거예요. 형사 운전자 보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형사합의금 얼마냐를 보고 판단해야 돼요. 상대 측의 형편이 얼마 안 좋으면은 들어가 살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들어가 살게 한다 해서 우리 아버님이 다시 살아서 돌아오시는 거 아니니까 에휴 그래 밉지만 그래 어머님도 계실 테니까 어머님을 위해서 운전자 보험이 없다. 근데 자기가 와서 빌려온 게 7천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럼 7천만 원에도 합의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정한 합의금 액수가 얼마인지 저는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나중에 운전자 보험이 얼마인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요즘은 이런 거 구속도 잘 안 시켜요. 일단 불구속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 없죠? 도주 우려 없죠? 민사합의 언제 해야 되는지 사고 난 때로 3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 적정한 합의금 액수 몰라요? 76세 보험사 약관 기준 만으로는 75세겠지? 그러면 2년치 인정해 주지. 2년치. 위자료 보험사 약관 기준 위자료 5천만 원. 2년치면은 23 곱하기 220만 원. 그러면 한 5천만 원 될까? 한 1억 원 되겠네. 1억 원. 보험사 기준. 법원 기준 1억 500. 법원은 76세면은 소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65세 넘으면 인정하지 않아요. 장례비 500만 원, 위자료 1억 원. 1억 500이에요. 그럼 비슷해요. 그럼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혹시 소득이 있었는지, 일하고 있었는지, 연금이 있었는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옳은지. 어차피 소송해도 보험회사 주는 거랑 똑같으면 변호사 선임할 아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운전자보험에서 2억 나온다. 그럼 그냥 합의하면 돼요. 변호사 필요 없어요. 상대가 나 운전자보험 2억 있다. 이거 합의해 주세요. 싫어. 3억 가져와. 저 형편 없는데요. 끝까지 합의 안 됐다. 그래서 상대가 합의 안 되고 그래서 살았다. 2억 날아가는 거예요. 그 2억을 받으실래요? 받고 그냥 합의해 주실래요? 아니면은 너 2년 살아. 우리도 돈 안 받을게. 손대고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거의 합의가 되더라고요. 왜?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1억 5백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불과 한 4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런 사고 법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이 1억 5백인데 운전자보험 3천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형사합의가 3, 4천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형사합의가 더 커요. 그래서 형사합의가 되더라고요. 변호사가 하는 일이 있나요? 변호사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변호사 선임이 왜 필요해요? 필요 없잖아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가해자 보험사를 상대로 해서 어렵다? 이건 변호사들이 나한테 맡겨라. 너 혼자 못한다. 뭘 못해요? 한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제가 다 알려드리는데 뭘 맡겨요? 맡길 필요 없어요. 뭘 이 계란으로 발치게 알면은 다 알면은 뭘 어차피 운전자보험에서 2억 나오면 그걸 합의하면 되고 형사 합의하면 되고 상대가 자기 돈을 좀 더 주겠다고 다행이고 민사 요즘은요 예전에는 보험사가 법원 기준보다 형편없이 적게 줬는데 지금 거의 다 똑같아졌어요. 다 똑같아졌어. 과실만 다툼이 있었는데요. 과실도 지금은 다 똑같아요. 지금처럼 100대 빵이면 다툴 게 없잖아요. 위자료만 65세 넘으면은 5천만 원이에요. 법원은 1억이고 65세 이하면은 8천만 원이에요. 보험사는. 법원은 1억이고. 그 위자료 2천만 원 차이예요. 근데 65세 넘어도 보험사는 일시 수입을 인정해줘요. 67세까지인가? 67세까지 3년치 인정해주고 76세까지는 2년치 인정해주고 그거 넘으면 1년치 인정해주고 그거 해줘서 거의 같아져요. 그래서 이제 민사는 소송은 못해요. 보험에서 주겠다는 게 똑같아요. 같아요. 2천만 원 차이 갖고 소송할 수 있나요? 위자료 2천만 원 갖고? 소송 기간, 소송 비용, 인지 때 변호사 비용 생각하면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민사소송 못합니다. 예컨대 식물인간인데 개호비를 1.5인데 1인만 인정한다. 이런 건 소송해야죠. 여명이 25% 해야 되는데 15% 인정한다. 그런 건 소송해야죠. 과실이 10%인데 과실을 30% 한다. 그럼 소송해야죠. 한편 사망 사고에서 소송할 수 있는 거는 연금입니다. 연금. 이분이 연금을 받고 계시대요. 제가 그래서 읽어보니까 연금을 받고 계시다고 했어요. 사학연금. 그래요? 연금?
저는 공무원 연금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연금이라 됐어. 연금은 얼마나 받고 계셨나요? 수급권이 돌아가시면은 어머님께 넘어가고 어머니 60% 받고 계시죠? 자녀들은 몇 남 몇 녀인가요? 또 대전광역시에서 하청관리 시급이 한 10,000원, 8시간, 그럼 하루에 80,000원이네요. 80,000원씩 일주일에 5번이면 5, 8이 40, 한 달이면 160만 원. 160만 원 언제까지 근무하시나요? 요거는요, 계약 기간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계약 기간 끝나면 끝이에요. 계약 기간이 언젠가 볼까요? 7월 달까지예요. 4달이에요, 4달. 그 다음에는 인정 안 해줘요. 그거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160만 원 곱하기 3개월? 그런 건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해봤자 별 차이가 없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사학연금, 사립학교 선생님이셨나 봐요. 월 205만 원 받는데요. 이제 돌아가시면은 205만 원에 60%로 미망인이 받습니다. 또 국가유공자 보훈연금이 있대요. 상속인은 어머님하고 아들 딱 둘이네요. 그리고 근무 중이냐 퇴근 중이냐 이것에 산재가 되죠. 산재가 될 땐 소송해야 돼요. 근데 산재는 아니에요. 자, 국가유공자가 171만 원이에요. 그러면 연금이 공무원 연금이 아니죠. 사학연금이 205만 원. 국가유공자 연금이 171만 원. 그럼 얼마예요? 376만 원이죠. 요건 소송해야 됩니다. 소송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 보험사에서 연금은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연금 중에서 6.6%만 인정하려고 합니다. 연금 상실액. 근데 그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사학연금은 아버님이 살아계셨으면 3분의 1은 본인이 쓰셔야 되니까 3분의 1 빼면 나머지 66.7%를 잃어버렸는데 어머님 60%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6.7%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게 줄 게 없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아들은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205만 원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5분의 2. 그것을 여명기간 약 11년이에요. 그만큼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걸 보험사에서 안 준다는 그런 건 소송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연금. 국가유공자연금은 역시 저것도 3분의 2는 내가 여명기간 동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명기간 동안 11년치를 받아야 되는데 76세면은 약 한 11년 동안 더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것도 그 171만 원에 3분의 2를 받아야 돼요. 그럼 한 달에 한 110 몇만 원 되겠죠. 그거를 어머님이 5분의 3, 내가 5분의 2를 받아야 돼요. 근데 어머님은 40% 받으시니까 결국 어머니 다 받는 게 되겠지. 거의 다 받겠지, 그지? 그럼 내가 못 받는 거, 이것도 내가 받아야 돼요. 그 연금 상실액에 대해서 내가 연금 상실액 376만 원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5분의 2. 요걸 보험사가 안 준다 그럼 소송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보험사 준다 그러면 소송할 필요 없어요. 민사소송 할 필요 없어요. 변호사 있고 없을 필요 없어요. 그거 딱 연금 부분에 연금 준다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그거 알아보세요. 그래서 보험사한테 자, 나한테 얼마 줄 수 있어? 연금 부분만 확인하면 돼요. 이걸 글로 쓰려고 그러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리고 그 글로 쓰면 이해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예. 그리고 에쿠스 운전자는 아직까지 에쿠스 운전자는 가해자로 잡히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에쿠스는 이제 거기는 상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스텔렉스 운전자가 운전자명에 가입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제 그 부분 거기에 따라서 형사합의금 여부 판단하는 거고요. 변호사가 있어도 자기가 저쪽에서 몸으로 떼운다고 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이분 저한테 변호사 선임을 하고 싶어요. 제가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예. 저한테 선임하면 제가 기본적으로 일단 착수금 330만 원 받잖아요. 저야 좋죠. 근데 제가 도움이 하나도 안 될 수 있어요. 제가 그걸 왜 맞습니까?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궁금한 거 여기다 질문하세요. 제가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한테 상담 오시겠다는 분들이 무진장 많아요. 오지 말라고 그래요. 계속 글을 주고받아갖고 이건 소송이 필요하겠다 싶을 때 그때 오시라고 그럽니다. 이건 아니네요. 그럴 때는 오지 마시라고 그래요. 네. 자, 그러면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블리에서도 방송됐던 건데요. 좀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자, 고속도로예요. 지난 1월 31일 새벽 1시경입니다. 저 트럭이 넘어졌다. 새벽 1시에. 요 조그만 트럭이 가다가, 아이고, 저 좀 도와줘야 되겠네. 다른 차는 다 그냥 갑니다. 다른 차들은, 다 그냥 가요.
근데 저 차는 내가 그냥 가면 안 되죠. 도와줘야 되겠는데 운전자가 못 나오고 있는데 저기다 차를 세웁니다. 차를 세우고 그리고 저 넘어진 차로 갑니다. 운전자는 못 내리고 있어요. 걸어서 저 차로 갑니다. 다른 차도 다 그냥 가요. 가로등도 켜 있어요. 저 넓은 길. 저 넓은 길을 다른 차들은 다 피해 가잖아요. 와서 저 운전자를 구하기 위해서 저 차에 조수석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문을 열고 운전자를 구하기 위해서 문을 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데 시간이 전원으로 한 10분 정도 지났어요. 문이 잘 안 열려요. 어떻게 해서 저 구해줘야 되겠는데 다른 차는 다 피해가요. 필사적으로 구조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사고로 저 의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냥 갔으면 다른 차처럼 그냥 갔으면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리고 먼저 넘어졌던 그 트럭의 운전자는 이미 사망했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사고로 사망했는지 그건 모릅니다. 저 의인 이분이십니다. 의로운 님을 기리며 고곽한길님 고인께서는 평소 나눔을 실천하는 삶으로 선행을 베푸셨고 용기 있는 행동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귀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쓰셨기에 그 순간 넋을 기리고자 무한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4년 3월 5일 여수시장 고향이 여주세요. 미망인 그리고 중학교 다니는 아들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을 남기고 있던 딸 그날 일 안 해도 되는 날인데 조금이라도 더 일을 해서 딸 졸업식 때 좀 뭔가 딸이 좋아하는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 한블리 얼마 전에 방송에 나갔었죠.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안타까운 사고. 지난주 수요일에 녹화하면서 스튜디오는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운전자보험에서 나오는 형사비금이 2억 원이라고 그러나요? 의사자 지정은 언제 결정된다고 그래요? 의사자죠, 의사자. 가해 차량 보험사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은 얼마를 제시하고 있나요? 4월 2일부터 제가 글을 주고받습니다. 세상은 다시 살게 손잡아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형사비금은 운전자보험에서 2억 원 나온다고 합니다. 의사자 발표는 5월 중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15일에 접수해서 5월 중순 2달이 심사기간이라고 했습니다. 가해 차량 민사소송, 민사배상은 아직 모릅니다. 솔직히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씩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평생 동안 죽는 그날까지 저희 가족 그리고 그를 아는 형제는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곽한길이라는 배우자의 가족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살면서 내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용기는 다 내고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저 이거 보면서 울었어요. 녹화하면서 울었어요. 딸이 아빠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녹화했던 거하고 방송에 나왔던 건 약간 편집이 돼서 좀 빠졌는데 거기서 아빠는 이 세상의 최고의 영웅이야. 거기서 4월 23일 날 방송이 됐나요? 오늘 방송 보고 다시 한번 용기 내서 못다한 곽한길 씨 삶까지 열심히 살겠습니다. JTBC 한블리. 많은 분들이 이거 보고 눈물을 흘리셨을 겁니다. PD들이 편집하면서도 눈물이 흘려서 눈물이 앞을 가려서 편집이 제대로 안 될 정도로. 그 방송 다시 찾아보세요. 근데 저희 녹화할 때는 더 눈물이 많이 나왔어요. 이때 해밍턴 전부 다 그랬어요. 전부 다. 오늘 방송 보고 다시 한번 용기 내어서 못다한 곽한길 씨 삶까지 열심히 살겠습니다. 형사비는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요?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저희 아이들이 변호사님께 감사하다고 하네요. 민사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여기요. 사람 목숨이 돈으로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민사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너무나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아온 곽한길 제 남편에게 비록 곁에 없지만
두 아이들의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신다는 말에 저희 아이들과 부둥켜 안고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문자를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했죠. 방송에서. 남편분은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분이세요. 가해 차량 보험사에서 얼마 준다는지 들어보시고 글 주세요. 화물공제에서는 왜 안전조치 취하지 않고 거기서 그냥 가서 구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앞에 삼각대 놓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남편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식으로 나오면 소송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차 다 합의한 삼각대가 필요한 거예요. 저 졸음운전밖에 저 졸음운전한 것 같아요. 그래도 나중에 화물공제에서 왜 삼각대 설치 안 했느냐? 그리고 500m에서 보였을 때 불꽃 신호 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반드시 소송 가면 그런 얘기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만약에 나오면 그럼 소송해야 됩니다. 그냥 일단 들어보세요라고 했어요. 무과실이 옳지요, 이거는. 형사합의는 2억 준다고 합니다. 아직 합의는 안 하고 있습니다. 민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가해 차량에서 얼마 줄지 한 번도 얘기해 본 적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변호사님 말에 아주 조금이라도 밝아 보여 다행입니다.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고요. 거기서 형사합의는 2억 나오는 것 같네요. 형사합의는 형사재판 진행될 때 해도 되니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화물공제 담당자에게 손해배상이 얼마가 되는지 제시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계속해서 얼마 나온지, 화물공제 얼마,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네,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곽한길 가족 대표로서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저 화물공제에서 어떻게 일을 진행하실 건지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 전화 통화할 때는 많이 달라진 느낌입니다. 합의 방법, 진행 절차, 소득급여, 입증자료 등을 확인 후 금액을 산출한다고 했습니다. 안전조치라 4.5톤 큰 차도 못 봤는데 아니 무슨 안전조치가 필요하겠습니까? 작은 안전조치 삼각대 볼 수 있겠습니까? 많은 게 의문스럽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24년간 살면서 곽한길이란 따뜻한 나의 반쪽에게 큰 선물 해준 적이 없네요. 늘상 가난했어야 하지만 한길 씨가 있어 늘상 밝게 웃고 살 수 있었습니다. 작은 영웅 곽한길에게 곽한길 변호를 맡아주세요.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다시 한번 강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라 그럴까요? 화물공제 제시한 액수를 확인 후 소송해야 할 것인지를 얼마 준다는지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두 아이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에 2번 실패해서 남편에게 70만 원, 나머지는 제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얼마씩 들어오나요? 저한테 260만 원, 남편에 70만 원. 법원에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법원에서는 최소한 도시일용룸으로 인정해 줍니다.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아니 도시일용룸으로 해달라고 해서 서류 필요 없습니다. 소득 서류 필요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서류 이런 거 해서 도시일용으로 해달라면 될까요? 서류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 당하나요? 소득 서류 제출하지 못하면 불이익 당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어차피 도시일용룸으로 하면 됩니다. 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형사비를 먼저 하면 민사에서 마이너스 되나요? 형사비 서두르지 마세요. 화물공제에서 제시하는 금액 듣고 형사비도 듣지 않습니다. 어차피 상대편에서 운전자보험에서 2억 나오니까 2억은 확보된 거잖아요. 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형사비에서 잘못 쓰면 나중에 크게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산재는 산재되는지 확인하는 게 있으세요. 산재가 되면은 산재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유종연금 때문에. 산재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회사에서 월급 받았다는데 왜 안 됐죠? 내 이름으로 내가 내 통장을 안 하고 부인 통장을 하더라도 산재는 돼야 되겠지, 그지? 내가 이런 거 맞으니까. 업무 외라고 그러네요. 회사 일 말고 알바를 했나 봅니다. 내가 알바를 했어도 그 알바한 데서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하루 일했어도. 알바를 하는 그 회사에 대해서 산재 가능 여부 알아보셨나요? 알바한 그 회사는 처음 일한 건가요? 어떤 조건을 일하신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휴대폰을 보시려서 어렵대요.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어떻게 일을 풀어나가야 될까요? 아니 그날 그 트럭 1톤짜리 트럭 그 트럭에서 어떠한 경위로 일한 건지 급여는 어떻게 하기로 한 건지 알아보세요. 트럭이 필요해서 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근데 실제로는 내가 거기서 내가 일을 해줬는지도 모르지, 그지? 그건 몰라. 근데 증거가 없어. 근데 내가 그 트럭 빌려서 일한 거면은 그러면 그건 안 되고요. 근데 산재는 불투명해요. 모든 게 증거가 있어요. 증거는 없어요. 딸내미 생일이 6월 1일인데 그 6월 2일 그때까지 좋은 소식 듣고 싶다고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의사자는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아빠도 편히 쉴 수 있게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단순히 빌린 트럭이면 산재와는 무관하네요. 화물공제 제시액 나오면 알려주세요. 교통변호사님이라고 지인 소개로 착수금 440만 원 일처리 해준대요. 나중에 승소하면 7% 더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몸도 마음도 아파서 견딜 수가 없네요. 통화하실 수 있을까요? 교통전문 변호사 몇 명이야? 100명 넘지? 저는 통화는 안 합니다.
그 누구와도 통화 안 합니다. 화물공제에서 얼마 준다니 들어본 후에 소송 여부를 검토하는 게 옳습니다. 화물공제가 무과실로 100% 다 준다고 하면 굳이 소송이 필요치 않고 안전조치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구호하려고 했느냐라고 과실을 얘기하면 그때 소송해야 되겠죠. 대한민국에 한문철 변호사 말고 또 교통정보 변호사 또 있다고 그러던가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한문철 변호사 능력이 100이라면 교통정리를 하는 변호사 능력은 얼마나 될까요? 70 될까요? 50 될까요? 10 될까요? 제가 너무 건방진 소리 하나요? 제가 하는 방송하고 교통정리를 하는 그런 분들의 방송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곳에서 도와드리는데 왜 한눈을 팔려 하시나요? 제가 아주 좀 건방진 소리 좀 해봤습니다. 저처럼 한 길에 미쳐야 됩니다. 저는 30년, 외길 30년이에요.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소송이 7,000건 가깝습니다. 다른 변호사들이 몇 건이나 했겠어요? 1,000건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변호사가 똑똑해야 됩니다.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됩니다. 사무장이 똑똑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 시작한 지 이제 한 5년, 10년, 15년 몇 건이나 했겠어요?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데 왜 한눈 팔려 하시는 겁니까? 저는 7,000건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했는데 6,000건 이상을 스스로 닦으면서 했고 그 전에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도까지 한 6년 정도 버스 공제 조합과 한 1,000건은 했겠죠.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7,000건 가까이라고 하는 겁니다. 버스 공제 조합 제가 고문 변호사 할 때도 제가 모든 거 다 직접 다 했어요. 그걸 직접 다 하면서 이제 손해배상 소송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스스로 닦음을 만든 겁니다. 저는 보험사 측 변호사로서도 한 6년 정도 해봤고 그리고 피해자로 해서 20몇 년 피해자로 민사소송만 해봤고 그리고 유튜브 지금 한 6년째 5년 반째 하면서 그래서 가해자로 위해서도 억울한 가해자로 위한 형사사건도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한테 사건 몇 개라고 소리 안 합니다. 오는 거 오지 마시라고 그래요. 민사소송 이제 못해요. 이제는 민사소송 실익이 없어졌습니다. 형사는 해줄 게 없어요. 오로지 저는 요즘은요 억울한 운전자 무죄 다투는 사건 다른 변호사들은 무죄 다툴 줄 몰라요. 합의만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게 왜 무죄인지를 알잖아요. 그리고 제가 무죄 사건을 많이 받았잖아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운전자가 왜 뭘 잘못했어? 그래서 저는 요즘은 무혐의 무죄 다투는 그런 사건들을 주로 합니다. 민사는 요새 거의 안 해요. 민사는 이제는 소송 못 합니다. 자, 어떤 변호사가 자기가 교통 전문 변호사라고 440만 원 플러스 7% 해준대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위에서는 저희가 그냥 먹잇감처럼 생각되는 모양입니다. 이분 저한테 소송 맡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안 맡고 있잖아요. 무섭고 두렵지만 한 발자국씩 내어 디뎌보렵니다. 한길씨 산소 앞에 있어도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한문철 변호사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랬어. 그렇게 얘기하고 만나고 왔습니다. 아플 만큼 아프고 기다려야 한다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3년, 5년이 걸리더라도 기다리겠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그리고 한블리를 본 시청자분들과 유튜브를 보고 응원해 주신 분들과 함께 끝을 매듭짓고 싶습니다. 제가 만나지 않은 많은 기자님, PD님, 작가님 그리고 저희 가족들의 아픈 눈물까지 해주신 분들과 함께 걸어나가겠습니다. 살면서 한길 씨에게 희망과 날개를 달아주십시오. 변호사님, 하늘에서 한길 씨에게 환한 웃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길 씨 모습 다시 한번 볼까요? 밝은 모습, 환한 웃음. 내일 화물공제 서류 보내고 화물공제 금액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법원 쪽에서 저희 유가족이 형사비를 보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때 상중이었고요. 그럴 상황이 아닌데 경찰에서 경찰이 합의할 거예요? 우리 경험이 없어. 지금 합의고 뭐고 그랬더니 합의 안 하는 걸로 해서 그냥 법원에 넘기겠다는 그렇게 얘기되는 것 같네요. 딱 일주일 쉬고 토요일 때론 일요일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정말로 정신없이 엄마처럼 초능력자처럼 누가 일러주지 않았지만 자석처럼 이끌려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호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제가 모르지만 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긴 여정에 마라톤을 달려야 한다면 해야겠죠. 몸도 마음도 아프지만 저희 아이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네요. 우리는 지금 최고의 변호사니까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무섭고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이곳에 남겨진 곽한길 가족이 웃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아이들 학비라도 보태려고 하는데 보상금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 않나요? 국민정보공단에서는 일처리 모두 마치고 오라는데 이 사건 관련이 있나요? 가해자의 엄벌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평생 눈 감는 그날까지 잊지 못하고 살 겁니다. 가해자의 형사사건이 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인가요? 판사에게 엄벌 탄원서 제출하셨나요?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유증연금은 화물공제 손해배상은 무관합니다. 근데 무관하지는 않고요. 국민연금에서는요. 국민연금이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국민연금은 내가 낸 거 나중에 받는 거거든요. 유증연금이. 근데 그게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럼 보험사에서 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중배상이 안 돼요. 그거 위헌 아니야, 위헌? 내가 내 보험금 나온 거잖아. 근데 이중배상은 안 돼요. 웃기게 돼 있어요. 우연히 저쪽에 보험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나와요. 근데 이 보험이 돼서 보장 나오면은 그럼 국가 저거 되면 안 나오겠네 또. 저 정보보장서. 하여튼 이중보상은 안 돼요. 근데 끝까지 안 되는 거지 5년 동안. 5년 지나면 국민연금 나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그것 때문에 안 해주는 거예요. 네, 먼저 다 받으면은 보상 저 손해배상 받으셨군요. 그럼 5년 있다부터 드릴게요. 그 얘기할 겁니다. 저는 그 국민연금 그거 이중배상 금지 그거 무진장 잘못됐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판사에게 엄벌 탄원서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법원 재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알고 진행해야 될까요? 네, 어느 법원 어느 재판 중에 어느 재판부 진행 중인지는 아시나요? 언제가 재판하는 날인가요? 검찰청 또는 법원에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체국에 화물공제 서류 보내고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수원지방검찰청이라고 그럽니다. 아직까지 검찰에 있군요. 법원에 넘어가지 않았네요. 저희 어머님 88세이신데요. 엄마가 논밭을 팔아서라도 이기라고 합니다. 저희 큰언니는 본인 적금 깨서 줄 테니까 고개 숙이지 말라고 그럽니다. 둘째 언니는 없이 살더라도 돈이라도 많았으면 너 눈물 나게 하지 않을 거라면서 아침 내내 눈물바다입니다. 변호사님, 저 곽한길의 반쪽은 더 얼마만큼 눈물과 아픔에 살아야 할까요? 변호사님, 저 한길 씨는 형편이 어려웠지만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없이 살아도 자존심 하나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저희 사건 맡아주십시오. 없이 배우지 못한 저희 언니들에게 늙은 노모에게도 저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저는 뭐라고 답할까요? 일단 화물공제 재시액 보고 얘기합시다. 이 정도 얘기하면 변호사는 맡아야 돼요. 그지? 저는 안 맞습니다. 화물공제로부터 어제 4억 300만 원 준대요. 자료 사진 찍어주세요. 자료 확인했습니다. 제가 계산했을 때 그 나이, 그 다음에 도시령노임, 일시 수입이 3억 1천만 원이에요. 장례비 500만 원, 위자료 1억 원이에요. 4억 1,500만 원입니다.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4억 1,500만 원이에요. 근데 화물공제에서 4억 300만 원? 그러면 인지 때도 내야죠. 4억 1,500원이라고 4억 1,500 달라고 그러네요? 한 5억 달라고 소송해야죠. 5억이면 얼마야? 5, 25, 250만 원 인지 때 내야 돼요. 그리고 소송기간 한 7, 8개월 걸려요. 그래갖고 4억 300만 원 준다는데 4억 1,500만 원 받으면은 소송해야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용 빼면은 1,000만 원 늘어나요. 1,000만 원. 7, 8개월 후에. 이거 소송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변호사 비용도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제가 도와드리면 수임료 없이 도와드릴 생각이었기에 변호사 비용은 생각하지 않고 수임료 없이 하더라도 소송 못해요. 4억 300 준다는데 4억 1,500 받자고 소송을 해요? 소송 못합니다. 더 큰 이유는 당연히 과실이 없어야겠지만 법원에 소송 가면요. 화물공제에서는 왜 안전조치 취하지 않았느냐. 뺑글뺑글 불꽃 신호 했었어야지. 그리고 삼각대 했었어야지. 그래서 20, 30% 과실이 인정돼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1, 20% 과실이 인정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우리 그때 사고 난 거 뒤에 따라오던 친구들이 구해주려다 사고 나 사망한 사고 주 변호사는 그 기억 안 나지? 하 실장 그거 기억나나? 그때 과실 일부 잡았잖아. 일행들이 가는데 앞차가 사고 났어. 뒤에서 그 도와주다가 사망했어. 그때 물론 도와주다 그랬지만은 그때도 고속도로였어. 과실 잡어. 잡을 수 있어. 의로운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땐 친구끼리니까 그랬다지만 지금도 법원에서 위험한데 우선 안전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차를 뒤에다 세우지 말고 앞쪽에다 세워놓고 비상등 켜놓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과실 10% 잡으면 얼마 손해야? 4천만 원 손해예요. 4천만 원 손해.
그러면 화물공제 제시액보다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민사소송은 어렵습니다. 화물공제 제시액에 합의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민사는 마무리하세요. 의사자 결정된 후 가해자와 형사합의에 신경 쓰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아주 여러 번 화물공제 제시액 들어본 후 소송 여부 판단할 수 있다고 했던 이유를 이제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이해되시겠죠? 맡아달라를 진짜 여러 번 해도 제가 대답을 안 하잖아요. 이게 다른 변호사와 저와의 차이점입니다. 변호사님 한블리 방송 보면서 변호사님 진심이 저희 가족과 한기 씨를 아는 주변 분들에게 희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수요일이 제 생일이었는데 참 슬픈 하루였습니다. 변호사님 진심을 온전히 느낄 수 있어서 곽한길 씨의 가족 대표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곽한길이라는 저에게 영원한 반쪽 너무 잘 방송해서 감사합니다. 하늘 먼 곳에서 편안하게 눈 감을 수 있겠지요. 의사자가 된다면 꼭 문자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의사자 됩니다. 의로운 분이십니다. 의로운 님. 형사합의도 가해자가 운전전범에서 나오는 2억 원 외에 더 마련할 현실적인 능력이 없다면 트럭 운전하는 분이 여유가 없겠죠. 게다가 아까 먼저 쓰러진 트럭 거기도 언제 사망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둘 다 사망이라면 물론 1인당 2억씩 나와요. 그분하고 우리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지만 여유가 있으면 2억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데 현실적인 능력이 없다면 그 2억 원이라도 합의해 주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미리 다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린 아들과 딸을 키우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형사비가 내가 형사비 난 못해줘. 그럼 그 사람 한 2년 정도 살겠죠. 두 사람 사망이니까 3년까지 살 수 있겠죠. 그런다고 남편이 살아 돌아오는 거 아니죠. 마음속으로는 용서가 안 되더라도 아이들과 살기 위해서는 2억 원이라도 합의해 줄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남편의 목숨값 겨우 4억이에요. 4억. 보험사에서 화물금 4억 300쯤 되잖아요. 근데 형사비금 2억. 이거 용서가 안 되더라도 이거 갖고 아이들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엄마 혼자서 버는 거 얼마 되겠어요. 현실을 용서가 안 되더라도 운전전범에서 나오는 게 2억이면은 그냥 합의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합의 안 해주고 저 사람이 2년, 3년 살고 나와서 남편이 살아 돌아올 수 있다면 합의 안 해줘야 되겠지만 그러나 아들, 딸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변호사님 매일매일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는데 현실이라서 받아들여야 되겠죠. 요즘 수학여행들 많이 갑니다. 안전벨트 꼭 착용하라고 한블리 방송에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세요. 이 사건 제가 도와드릴 일이 없습니다. 이제 형사합의는 2억 원에 합의하느냐 아니면 상대가 자기 어떻게 좀 다만 500이든 1000만원 더해서 2억 원 플러스 알파가 되느냐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끝으로 이렇게 여쭤봅니다. 오늘 유튜브 방송할 때 우리 사건 잠깐 예를 들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문자 갈 건데 시간 되시면 들어오세요. 네, 몇 시쯤인가요? 10시 조금 넘어 시작할 겁니다. 남편 일은 그대로 노출돼 되겠죠? 영웅이시니까요. 네, 당연합니다. 제가 여기서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계산해 보면 4억 1,500이에요. 법원에 소송 갔을 때. 화물공제 제시액이 4억 300이에요. 그럼 소송 못 합니다. 그리고 혹시 소송 가면은 과실이 일부 문제가 될 위험성이 있어서 이건 소송 못 하는 겁니다. 아까처럼 인도치문서로 100대 빵이면은 그럼 소송 갈 수 있어요. 그럼 지연이자 조금 받을 수 있고요. 소송 비용 받을 수 있고요. 그럼 손해는 안 봐요. 근데 위험성이 일부 있어요. 이런 건 소송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확인하려고 처음부터 보험사에서 만약에 과실이 있다 그러면 소송 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과실 없이 다 주겠다는 소송 못 합니다. 액수를 봅시다. 4억 300과 4억 1,500 소송 못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도 소송 못 하는 겁니다. 제가 도와드리면 수임료 없이 도와드릴 생각이었기에 방송에서는 그냥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실제 녹화할 때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눈물이 막 나오는 걸 꾹 참고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서 한 1분 동안을 제가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꽉 참다가 그러고서 이 상태로 1분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서 마지막에 정리를 한 겁니다. 유족분들이 잘 아시는 변호사가 주변에 안 계시다면 제가 이분들의 사건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수임료 없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과실이 1%도 잡히지 않아야 옳고 오히려 위자료가 더 많이 인정돼야 옳다는 그런 판결을 받아내고 싶습니다. 돌아가신 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시대의 영웅이십니다. 네, 제가 이렇게 녹화를 했습니다. 만일 보험사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잘못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면 그 앞부분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 요 부분만 잘라서 보냈는데요. 제가 울컥하는 걸 꼭 참으면서 보험사에서는 안전조치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과실을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나온다면, 그리고 이분들이 친한 변호사님이 안 계시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물론 수임료 없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의로운 사건에 과실이 1%라도 인정돼서는 안 된다는. 그리고 저는 이분이 저한테 변호사님 제 사건 맡아주세요.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제가 화물공대에서 얼마 준다는지 보겠습니다. 보고 얘기하십시다. 소송은 소송할 수 있을 때 소송하는 겁니다. 무턱대고 소송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게 올바른 변호사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의로운 님, 곽한길 님, 진짜 멋진 분이십니다. 이 시대 최고의 영웅이십니다. 아내와 아들과 딸에게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용감한 멋진 의로운 영웅이십니다. 여러분들 곽한길님의 명복을 함께 빌어주시고 그리고 그 가족분들께 격려해 주십시오. 용기를 북돋아 주십시오.